그런데 어떻게 하면 MTS로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지 꿀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반부에.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확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일단 종목은 신진 SM이란 종목이고, 1조님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신진 SM이란 종목이 있습니다. 전일 상한가 종목이었고 장 초반 꽤 많이 눌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거래량도 그닥 많은 편이 아닌 듯하고 앞선 고점이 완전히 돌파가 된 상태가 아니어서 상한가 종목이긴 하지만 크게 관심 두고 있지는 않았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우연치 않게 분봉상 동그라미와 선으로 체크되어 있는 구간에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체크된 구간에서 저 종목을 보게 되었고 살까 말까 고민 아주 많이 했었지만 돌파 매매를 주로 해왔던 제 관점으로는 기술적으로 분봉상 돌파 매매에 필요한 거래량이 나온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수하지 못했고 눌림 관점으로도 다시 바닥권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매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종목은 당일 시가와 고가를 돌파하는 모습까지 지켜보다가 그냥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1조님께서 저 종목을 저와 같은 시간에 발견하셨다면 제가 같은 시간에 발견했거든요. 한번 이따가 또 제 매매를 보여드릴게요. 어디선가는 매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질문 드려봅니다. 1조님과 저와 한 가지 같은 상황을 놓고 생각하는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이런 질문까지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 종목의 좋고 나쁨, 타점 이런 걸 떠나서 보는 관점과 생각하는 작은 부분까지 따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좀 답답한 질문이라 여겨지실지 몰라도 제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9시 23분에 저 종목을 발견하자마자 뉴스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전일에도 상한가 이유를 찾아보느라 검색했었지만 당일 오전까지도 새로운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래량이 크지 않았던 부분과 고점 돌파가 안 된 상한가라는 점, 그리고 확신을 가질 만한 이슈가 없던 점 등을 이유로 여전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았고, 위에 말씀드린 대로 당일 거래 역시 터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결국 매수를 못한 케이스인데요. 1조님이 혹시 9시 23분에 저 종목을 발견하셨다면 발견 직후 어떤 생각으로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준비하셨다가 어떤 타점을 잡아 최종 매수 결정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저처럼 그냥 보내셨을지요. 저 말고도 수많은 메일을 받으실 텐데 이런 질문까지 드리면 얼마나 번거로우실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절대.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전혀 안 불편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1조님 언제나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종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종목을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요즘 같은 장에 이렇게 매물대를 다 뚫고 올라온 종목이 정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매매 방식들은 대부분 이렇게 확실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종목을.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 모양인 거죠. 그 다음 날이 전날 이런 모양에서 봐두신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이 종목을 보고 있었고 한번 제가 어떻게 매매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일봉도 같이 켜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선 매매 내역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는 이때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총 12% 조금 넘게 수익을 냈었고 이 종목은 증거금 40%잖아요. 그럼 저는 수익금이 12%의 2배가 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액으로 만약에 정말 10만원 갖고 매매를 하시면 미수를 해보고 싶으시면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수가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미수를 썼는데 손절을 못하면 그게 죄악인 거지 미수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미수를 내가 아직 실력이 완벽하지 않은데 나만의 어떤 손절이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나만의 매매 원칙이 굳어지지 않았는데 미수를 쓰면 완전히 정말 큰일 났기 때문에 제가 수도 없이 그 미수는 위험하다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미수를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매매를 MTS를 통해서 했거든요. 후반부에
제가 MTS로 어떻게 하면 일봉상 좋은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는지, MTS는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MTS로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지 꿀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반부에. 매매 내용부터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보시면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 구간을. 보셨을 때 저도 일봉상 이 자리에서 같이 본 거예요. 이 종목이 힘이 굉장히 좋네. 매물대를 다 뚫고 올라갔네. 그러면 당연히 지켜보겠죠. 그리고 처음엔 3분 지켜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3분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쭉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빠지다 못해 VI, 하방 VI까지 걸렸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계속 지켜봤어요. 그런데 하방 VI까지 걸렸다가 더 안 빠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충격을 받았으면 이렇게 빠져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면 호재다. 그쵸? 그리고 치고 달려나가야 될 자리에서 지금 같은 장에 횡보하면 그건 죄악이다. 잘라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켜본 거예요. 계속. 이 22평선에 올라탈 때까지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는 돌파 매매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 돌파가 주된 어떤 매매 방법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지만 여기서 눌림목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보셨을 때 이 종목은 돌파가 아니야. 그냥 이건 여기서 샀으면 눌림목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선 이 자리도 돌파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간 있잖아요. 이 탄탄한 박스권. 이 탄탄한 박스권이 돌파할 수 있던 자리였던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세게 눌리는 거잖아요. 여기 악성 매물이 많이 쌓였겠죠? 이만큼. 그리고 여기서 짓누르고 있었겠죠? 이 선을 못 올라타게. 20분 선을 올라타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런데 이때 올라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자마자 당연히 여기 손절 걸고 그리고 여기 상방 VI에 매도를 바로 걸었어요. 상방 VI 들어가는 호가 바로 한 호가 아래요. 그러니까 바로 팔렸죠. 그리고 나서 또 VI가 풀리기까지 지켜봤어요. 그런데 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서 또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구간을 강하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억대 매수세로 돌파를 한다면 나도 같이 들어가겠다 하고 여기서 사지자마자 저는 또 상방 VI 바로 밑호가에 매도를 건 거예요. 그리고 나서 VI 끝나고 흘러내렸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있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수익 이렇게 많이 내셨으면, 수익금으로 따지면, 수익률로 따지면 12% 조금 넘지만 수익금으로 따지면 20%가 넘잖아요. 지금 25%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5분 사이에 25% 이상을 벌었다면 당연히 그날 매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미련을 못 버리고 만약에 훅 갈 때 이런 윗꼬리에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봉도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익을 많이 냈으면 퇴근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강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익을 잘 내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이신 분들이 대부분 수익 내고 다시 들어가시는 게 많거든요. 매매 일지를 보면. 그러니까 꼭 이것은 명심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회원분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고, 지금 같은 장에 매매할 종목이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매매할 종목이 굉장히 줄어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매물대를 돌파한 종목들이 대부분 없잖아요. 왜냐면 다 하락해 있으니까요. 대부분 종목들이. 속된 말로 빌빌거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종목들이 매가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매매할 종목도 줄어야지 정상인 거고, 그렇게 되면 매매도 자연스럽게 더 적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매매를 하시더라도 지금 같은 장에서는 눌림목을 좀 주되게 해보신다든지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다만 아주 소액으로요. 우리가 종목을 볼 때 골라놓고 타겟팅한 종목을 MTS로 단타 매매하기 좋은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MTS로요, 요즘에 매매하실 때
MTS로만 하시는 분들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MTS로 많이 매매하고요. 그럴 때 중요한 건요. 지금 같은 장에서 특히 골라놓은 종목만 매매하는 게 좋아요. 새로 떴는데 내가 여러 가지 막 빠르게 볼 수 없는데 HTS가 아니기 때문에 MTS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새로운 걸 대응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미리 골라놓은 종목에서 보시는 게 좋고 제가 요즘에 그런 종목들을 3, 4개만 골라두시고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관심 종목이 있잖아요. 제가 관심 종목 일부러 대표적인 종목들만 꼽아놨어요. 진짜 제 관심 종목이 아니고 네, 이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 일봉을요, 한 번에 4종목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를 터치하시면 돼요.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차트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화면을 보실 수 있냐면 이러한 화면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를 다시 누르시면 아까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4종목만 골라 두셨을 때는 이렇게 보셨다가 일봉상 이 흐름이 보이잖아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매매한 종목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진 SM이 이렇게 빠졌을 거 아니에요. 빠지다가 더 이상 안 빠지고 멈춰있네? 이런 그림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일봉상. 그러면 그때 다른 종목들은 만약에 뭐 처참하게 빠진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한 종목에 집중을 딱 하는 거예요. 오늘은 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종목을 딱 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종목을 주문창에서 가로로 이제 놓는 거 다 아시죠? 제가 많이 알려드려서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주문창에서 가로로 놓으시면 호가도 보실 수 있고 분봉도 보실 수 있고 하시면서 주문으로 대응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 이 방법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해보세요. 한번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조슈아님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쌤, 혹시 중간에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잡으신 건 전고점 매물대로 인해서 던지셨던 건가요? 하셨는데 제가 여기 중간에 한번 던졌잖아요. 이건 던진 거라기보다는 저는 첫 번째 1차 VI, 상방 VI 가격 바로 밑에 호가에 그냥 사자마자 걸어둔 거예요. 던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매도 주문을 바로 냈던 거예요. 상방 VI에 들어가기 바로 밑에 딱 한 호가 밑으로 이게 상방 VI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이 종목을 왜 매매할 수 있었는지도 또 설명드리면 이렇게 하락장에서는요 광기로 가는 종목들이 보여요. 그런 종목은 우리도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같은 장에 진짜 하방 VI까지 갔던 애가 다시 횡보를 한다, 더 빠지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여기서 매수세가 계속 꾸준히 들어온다잖아요. 하방 VI면은 정말 세게 폭락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안 빠진다? 이건 이날 광기로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던 거예요. 물론 저도 뉴스로는 검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럴 때는 또 종목 게시판도 가보셔야 돼요. 네이버 종목 토론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종목 게시판. 이런 데 가시면 거기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특별히 확정적인 얘기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몰릴 수는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매매를 했던 거고, 일단은 이렇게 큰 마이너스를 덮어버릴 플러스가 나오면 이건 큰 호재라고 인식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마이너스가 여러 개잖아요. 지금 시초가 깨졌고 하방 VI 들어갔고 뭐 여러 가지로 재료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인데 여기를 지켜준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손절 라인도 얇으니까 물론 이게 무조건 간다 이런 헛된 마음이 있었으면 제가 손절 라인도 안 정했겠죠. 그런데 당연히 여기 손절 라인 정했고,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오히려 이게 안 빠지는 게 그 마이너스들이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수저혁명 보신 분들 다 아시죠? 제가 악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빠진다? 주가가 안 빠지면 그건 호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이 아직도 댓글 잘 달아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본질도
이 매매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다시 산 거는 이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에 억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때 던진 게 아니고 사자마자 2차 VI 바로 밑에 가격에 매도 주문을 냈던 거예요. 그리고 체결이 되는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본 거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거 있죠? 요즘에 제가 하는 매매, 매수하자마자 정정 주문, 시장가 매도 정정 주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요즘에 폭포수 무섭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잘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정정으로. 이제 한번 다음 얘기를 한번 또 드려볼게요. 홈 버튼을 누르셨을 때 가입이라는 곳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영상을 보실 때에도 구독 중이라는 곳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서 1조 클럽에 가입해 주시면 한 달에 2번씩 저와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